오늘부터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 재산 상위 10%를 제외했지만 올해부터 부모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공개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늘고 아동 인구는 줄어드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뚜렷했고 소가족화 현상도 여전했습니다. 곽동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는 약 765만 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0세에서 14세 인구는 약 662만 명. 행정안전부가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적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500만 명에서 약 760만 명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0세에서 14세 아동 인구는 약 850만 명에서 약 66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세대 수는 늘고 세대당 인구 수는 줄어드는 소가족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세대 수는 지난 2017년 말 2,100만여 세대에서 지난해 말 2,200만여 세대로 1.9% 증가했습니다. 세대당 평균 인구는 2.35명으로 11년째 감소세입니다. 1, 2인 소가족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약 5,182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860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30대, 20대, 60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다만 증가폭은 매년 둔화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 세종, 제주, 충남, 인천, 충북 인구가 늘었고 서울, 부산, 전북, 경북, 대구, 전남 등 11개 시도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경기, 세종, 제주 세 곳은 자연적 인구 증가와 인구 순유입이 많았습니다. 부산, 전북, 경북 등 6개 지역은 자연적 인구가 감소했고 타도시로의 순유출도 많았습니다. KTV 곽동아입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존수급자 기본연금액이 월 평균 5,690원 오릅니다. 특히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 10만 명가량은 월 18,000원을 더 받습니다.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가 올해부터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출석하지 않고 학점을 받은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해 학위 취소가 추진됩니다. 어제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이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나주의 한 대학이 정치인과 연예인 학생 7명에게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도 대학을 다닌 것처럼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첫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학 학사비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의 학위 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교원에게는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사비리, 입시비리 문제는 사회적인 파장이 크고 일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일지라도 교육계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인 만큼 중대 교육 비리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신입생 300여 명을 부정 입학시킨 전문대학도 적발됐습니다.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명백히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사회부 총리가 주재하는 상시 점검회의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리의 근본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특별감사팀을 통해 중대 비리 사항을 신속히 조사합니다. 또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지속 논의해 교육비리 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승입니다. 설 명절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폭염과 태풍 등으로 가격이 오른 사과와 배 등 성수품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출하하고 있는 배추와 무는 평년 대비 낮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사과와 배는 지난해 빈번한 이상 기상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사과는 10kg에 31,000원, 배는 15kg에 48,000원으로 평년 대비 소폭 높은 가격이 전망됩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달걀은 원활한 출하로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닭고기는 소비자 가격이 5,400원으로 평년 대비 3.1% 상승했습니다. 대추는 폭염에 따른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평년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정부는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보다 1.4배 늘려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과일은 중과와 소과로 구성된 알뜰 선물 세트를 지난해보다 40% 늘린 총 7만 세트를, 축산물은 10만 원 이하 실속형 한우 한돈 8천 세트를 공급합니다. 또 직거래 장터와 농협, 산림조합 직매장 등을 통해 성수품을 10에서 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앞둔 3주 동안 민관합동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을 가동합니다. 성수품 유통 시기를 고려해서 특별사법 경찰관과 명예감시용 등 500개 반 4,1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부정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비축해둔 수산물 7,563톤도 방출합니다. 명태 5,739톤을 비롯해 오징어와 갈치, 고등어, 참조기 등을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합니다. 비축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현장 방문은 창업 지원 공간이었는데요. 정부의 올해 창업 지원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3D 프린터 등을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를 찾았습니다. 원하는 무슨 창업가 또는 기업들은 누구나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제품마다 성격마다 다르지만요. 3D 프린터를 가지고 내가 상상했던 것들을 실제 제품화 한다라는데 이 자리에서 창업 실패가 두렵지 않은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신설법인은 10만 개, 벤처 투자는 3조 4천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였습니다. 먼저 올해 4조 원 이상의 벤처 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 투자에 나섭니다. 문 대통령이 찾았던 메이커 스페이스는 올해 60여 곳을 추가 조성해 오는 2022년까지 35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타트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함께 소통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공간도 올해 한 곳을 시범 조성합니다. 신기술 신산업을 올가매던 규제도 과감히 혁신합니다. 오는 17일부터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의 규제를 일정한 조건 아래 면제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합니다. 창업부터 그 이후까지 전 단계를 돕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올해 922억 원 규모로 운영해 1000팀을 지원합니다. 부동산 앱 직방, 토스 등이 청년 창업학교를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청년 창업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연대보증 폐지, 채무조정 등을 통해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이를 기념해 국가보훈처가 안중근 의사 유해 남북 공동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올해 26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남북이 손을 잡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안 의사 유해가 묻힌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크게 3군데로 여순감옥 묘지와 원보산 지역, 중국이 지난 2008년 단독 발굴을 시도했던 여순감옥 박물관 부지 등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지 조사 등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공동 발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